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부자촌생입니다. 요즘 동대문구 일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직접 분석하고 부동산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소식이 아니라 최신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용두동을 시작으로 제기동, 청량리동을 거쳐서 현재는 전농동 일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즉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채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단순히 콘텐츠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만의 관점으로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일종의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환영합니다. 놀러 오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농동 4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농동에서 사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100%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전농동 60번지 일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전농 지구중심지와 바로 인접해 있죠. 이곳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생활권 계획부터 함께 보시죠.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부분인데요. 여기서 정비사업 미수립 주거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부분을 보시죠. 전농 2동 일대, 즉 배봉산과 전동초 접근성을 고려한 녹지축 및 보행도로 등 설치 검토를 언급합니다. 보행 통행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 사업 시행 시 배봉산의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철거형 정비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가주정 등의 주거 환경을 통해서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즉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이곳의 1순위를 철거형 정비 사업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경우 역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곳을 투자하고자 할 때는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가주정, 도시재생도 염두에 두고 물건을 매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전농 지구중심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농 지구중심지의 중요성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여기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면목성 경전철로 인해서 신규 역세권이 될 곳이기도 합니다. 전농 뉴타운으로 인한 배후 인구 증가, 신규 역세권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전농 지구중심지 상업지역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죠. 상업지역을 건드린다면 배후 주거지 중에서 정비사업의 추진 움직임이 없는지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이곳 인근은 해성여고, 전일중, 전농중 등 다양한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생활권 계획에 따라 학교 통행로, 보행로 개선 측면에서도 이곳의 정비 필요성은 있어 보이죠. 노후도를 보셔도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언급한 필요성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23년 6월 이곳은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5,980제곱미터의 면적이 말이죠. 이곳은 기존에는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하 2층, 지상 20층, 10개 동의 500가구의 공동주택과 지역 내 부족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도를 보시면
길 한가운데 공공보행 통로까지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한 필요성과 실제로 최근에 나온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문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근에 지주택 조합 사무실도 있었고 최근에 나온 지구단위 계획구역 고시를 축하하고 있었죠.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지주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전혀 투자처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만 권한다는 지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구역에 대해서 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신경 끄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주택의 움직임을 모르고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만 판단했을 때는 정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는 없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년이 넘도록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서울시에서는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주고 심지어 종상향이라는 인센티브까지 준 것일까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죠. 확실한 것은 서울시는 이곳을 건드리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전농 지구중심과 인근에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전농 8구역, 전농 13 재정비 촉진구역이 추진 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근의 다른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도 건드리고 싶어 하겠죠. 지구중심지를 중심으로 배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주택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든 이곳에 배후 주거지, 즉 공동주택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장 당시 구역 내 일부 토지는 이미 지주택에서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펜스를 쳐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많은 주택에서 여전히 지주택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막연히 지주택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마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나마 공부를 해보았네요. 지주택은 같은 동네, 그러니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 남의 땅을 사고 건축비를 직접 부담해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남의 땅이죠. 즉, 남의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계획 승인, 시공사 계약 등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양 가격이 불투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물론 지주택 사업에 있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으로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며 임대주택 건립 의무도 없죠. 하지만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시 9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95% 말만 들어도 쉽지 않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주택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주택 하면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바로 트리마제가 떠올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트리마제를 지주택 성공 사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아닙니다. 트리마제는 지주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트리마제는 서울숲 바로 옆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로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건물입니다. 그럼 트리마제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트리마제는 2004년 성수 1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2010년까지 21층 566세대의 서울숲 두산위브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수혜로 개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50층대 아파트를 짓기로 변경했죠. 하지만 2000년 당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일부 토지주가 알박기하고 분양가 상한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 시행사가 부도나고 해당 사업지는 공매로 넘어가게 되죠. 다행히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사업지를 낙찰받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추가 분담금 이슈로 조합원과 갈등을 겪게 되죠.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이 해당 사업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2014년 일반 분양을 하고 2017년 5월 입주하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트리마제를 언급했을까요? 앞서 지주택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률 95%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트리마제는 93%까지 토지 매입률을 확보했으나 알박기로 인해서 2%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지주택 사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즉 지주택 사업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겠죠.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지주택 사업지에 대해 사장님께 여쭤보니 역시 회의적이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주택 조합에서 구역 내 단독 다가구를 토지 면적 기준으로 단가를 평당 3천만 원에 매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거래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3년도에는 3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구역에는 다세대는 거의 없고 단독 다가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토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3천만 원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21년, 22년도에는 거래 내역이 없더라고요. 단 20년도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조사하면서도 바로 옆에 위치한 전농동 55번지 일대의 거래 내역과 거래 내역도 조사해봤는데요. 참고로 이곳은 전농동 60번지 일대와 다르게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임장해보면 신축 빌라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세대 위주의 거래 내역이 많다 보니까 60번지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네요. 다세대 기준으로 전용 면적당 단가가 평당 2,300에서 2,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해당 구역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과거 가칭 전농 13구역으로 민간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조금 특이한 것은 현재 지주택 사업 움직임이 있는 구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장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니 과거에 살짝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재는 따로 움직임이 없다고 하시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일부 구역이 지주택 사업지랑 겹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 소개해드린 전농동 60번지 일대, 55번지 일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는 전농 8구역, 전농 13 재정비 촉진구역,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통해서 면목선 신규 역세권, 배후 주거지를 건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권 계획을 보면 학교 가는 길, 배봉산 접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정비사업의 추진 필요성도 명확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곳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사업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측과는 다르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현재 지주택 움직임이 있는 곳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업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심리동 일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